안녕하세요. 의정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정치나 경제에 관심 없던 분들도 눈길이 가는 뉴스가 있죠. 바로 내년 예산은 얼마나 되나, 어느 부분에 얼마나 늘고 또 얼마나 줄어드나 그거 말이죠.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당장 우리 지역의 환경을 바꾸고 우리 생활의 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경기도의 예산을 감시하고 적시적소에 편성하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바로 오늘 의정돋보기의 주인공입니다. 9대 후반기 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박동현 의원을 만나러 그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전체 예산을 감시하고 짜임새 있게 편성하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지역구에서는 주민들의 답답함을 속 시원히 해결해주는 사이다 같은 민원 해결사로 종횡무진 수원을 누비는 부지런한 남자 경기도의회 박동현 의원입니다. 박동현 의원을 만난 곳은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호매실 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동현 의원. 그의 오늘 첫 의정활동 현장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간담회인데요. 예, 여기 온 이유는 우리 수원의 복지 균형 발전의 토론회에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31개 시군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각 시군별 인구 분포와 도시 특성, 재정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시군 간 복지 격차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장애 유형별 변화추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장애 인구는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이후 감소, 소폭 유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위기에 처한 사람은 누구든 살고 있는 지역에 상관없이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만의 적정한 기준선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죠. 경기도에서는 지난 7월부터 각 시군별로 찾아가는 복지균형 발전 간담회를 통해 지역 복지 현장에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총 11개 시군을 방문하며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분야 중에서도 현장 파급력이 큰 장애인과 노인 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있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전에는 630시간까지 이렇게 지원하던 활동 지원 시간이 금년부터 90시간으로 축소가 됐거든요. 참 이렇게 반대로 가는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주간보호라든가 단기보호라든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만족도 부분에서나 또 이용에 대한 부분의 시설이 많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지 현장에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는 수요에 비해 복지 시설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는데요. 박동현 의원은 복지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고 경기도 복지 기준선 마련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합니다. 소외받는 이들이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소중한 시간. 오늘 나온 의견들은 2018년 수립하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 핵심 중점 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을 너무 많은 걸 배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나왔던 부분들을 조례면 조례 아니면 뭐 예산이면 예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복지 사각지대가 있구나 하는 걸 이번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호매실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인데요. 주민 커뮤니티 센터에 입주민들이 모여 박동현 의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분 당선 광교 호매실 구간 착공을 위하여 우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왔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광교 호매실 구간 복선 전철 사업은 지난 2006년 국토교통부가 기본 계획을 고시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업 재기획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호매실 구간까지 신분당선이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민들. 하지만 입주가 끝난 현재까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원성이 자자한데요. 1년만 걸리면 고생을 하면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게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에 이제 아파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삽을 뜨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계획이 확실하지도 않고 도대체 언제까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 아파트 비용에 이미 분담금은 1,500억을 냈어요. 저희 호미시 지역에서는 1,500억을 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돈도 냈고 돌려받을 방법도 없고 그다음에 지하철은 10년, 8년이 걸린다 아니면 무산이 된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 되게 답답한 상황이고요. 입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있는 박동현 의원은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복선전철 사업 촉구 민관협력 TF를 구성해 관계 공무원,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가지며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신분당선 관련돼서 이제 5분 자유 발언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 철도 광역철도국장을 불러서 계속 푸싱하고 있습니다. 진짜 될 수 있는 것인지 진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 목소리 더 내도 되는 것인지 이게 제일 먼저 궁금해요. 이거 안 된다고 시작하면은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이걸 하는 이유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정책인 아니면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의원으로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힘은 약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긍정적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무려 10년 이상 지체된 신분당선 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 주민들은 대책 없이 길어지는 기다림에 점점 지쳐가는데요. 박동현 의원은 그런 주민들을 격려하고 다시금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다짐하는데요. 신분당선은 공사비가 한 1조 한 2천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게 5천억이니까 거의 한 40%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안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문제냐면 어떤 도민하고 우리 시민하고 국가가 신뢰가 깨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분당선 개통 지연으로 인해 이곳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서울 출퇴근이 힘들다는 겁니다. 서울로 나가기에는 자차는 정말 빨라요. 근데 대중교통이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엠버스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엠버스가 서울로 연결이 되면 훨씬 좀 수월하게 이동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현재 국토부에다 엠버스를 요청했어요. 노선을 만들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미리 예상하고 이미 경기도에 요청해 엠버스 노선 신설 노력을 해왔다는 박동현 의원. 덕분에 어두웠던 주민들 표정이 한결 밝아집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의 편에서 싸워주고 있다는 것이 든든하기만 한데요. 박동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파트 지역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재작년부터도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신분당선이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방송이나 어디 이제 가실 때마다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행히 주민 토론회도 한번 개최를 하다 보니까 수원시에서도 오시고 경기도에서도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이게 빨리 착공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러고 이제 저희 주민들한테 좀 길을 알려주셔서 저희도 지금 최대한 그 방향으로 따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분당선 연장을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8월 달에 우리 지역 주민하고 시하고 도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TF팀을 꾸렸습니다. 꾸려와서 지금 현재 그 TF팀으로 인해 갖고 우리 그 지역 주민하고 저하고 이제 도지사 면담을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백혜련 의원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국토부 가서 면담을 좀 신청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서로 합심을 해갖고 지속적으로 저기 노력할 생각입니다. 경기도 전체 현안은 물론 지역구인 서수원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박동현 의원.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봉사를 해온 그는 지역의 한 국회의원의 후원회 활동을 하며 우연히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8대 의회 때 도의회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여기 서수원이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상대적으로 수원의 건성구가 수원의 한 면적으로 보면 한 40%를 차지하는데 여기 서수원, 특히 서수원은 개발 제한구요. 그다음에 또 비행장, 이제 비행장과 소음, 이쪽에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를 통해서 정치를 함으로 해서 여기 낙후된 서수원을 좀 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8대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9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해결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많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도시환경이 있을 때는 저 환경에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게 초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 조례를 개정했고요. 초미세먼지는 어느 정도 위험하냐면은 폐나 폐포로 혈관으로 들어가서 어떤 그 심지어는 어떤 그 많은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초미세먼지가. 그래서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도시환경하면서 계속 주장했죠. 성분 분석기, 성분 분석기를 구입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9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았는데요.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시적소에 쓰이도록 노력하는 냉철하고 합리적인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의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예결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4기 예결위원장을 맡았는데 사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기 예결위원장을 되면서 쪽지를 없애겠다. 그다음에 법정기를 지키겠다. 그다음에 합리적인 그리고 예산 심의를 하겠다는 3개의 슬로건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예결위원들이 26분이 있는데 다른 뭐 1기, 2기, 3기도 잘했지만은 또 의외로 또 4기 예결위원들이 굉장히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들 3당 간사하고 예결위원들하고 사실 소통하면서 예산 심의할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집행부랑도 소통하고 또 의원들하고도 상임이랑도 소통하면서 소통이 돼야만이 예산 편성하는데 예산 심의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흥이 넘치는 모습도 그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경기도의회 음악동호회에서 드럼 연주를 맡고 있는데요.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노래와 연주로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죠. 음악을 통해서 지역을 나가서 공연했을 때 우리 그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즐거워하잖아요. 그럼 저도 굉장히 즐겁고 업이 됩니다. 업이 돼서 더 열심히 지역을 다니면서 공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이 알아주니까 되게 즐겁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박동현 의원.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호매실에 위치한 능실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입주민들이 모여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등하교를 안전하기 위해서 능실초 사거리에 구름다리 설치 민원이 와서 우리 주민들하고
능시마을 주민들하고 지금 간담회로 왔습니다.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은 곳은 호매실로 165번 길 주변. 이곳은 능실유치원과 능실초등학교, 능실중학교 등 교육기관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등하교 시간 교통이 매우 혼잡해 사고 위험이 높은 데다 대로가 워낙 넓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인근 주민들이 수원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왔죠. 어떻게 시는 그냥 한결같이 답변이 똑같을까? 왜 이럴까? 어디 가든 여하튼 그 공무원들이 의지가 필요한데. 하지만 그동안 시에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졌는데요. 주민들이 제시한 민원 서류와 시에서 온 답변을 검토하는 박 의원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주민들도 답답한 심정인데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 심정은 정말 간절하거든요. 형식적인 민원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너무 간절하고 너무 위험의 발생에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걸 걱정해서 민원을 넣습니다. 제발 좀 시정해주고 보완해주시고 어떻게든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편리한 환경에서 안락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제발 좀 와서 현장에서 와서 좀 봐주시고 살펴봐 주시고 안전한 통로가 되는지 살펴봐 주세요 부탁을 드렸는데 답변은 똑같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안 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십몇 년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십몇 년 전과 지금이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됩니다. 호매실 지역은 입주가 진행된 아파트도 있지만 아직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도 많은데요. 곳곳에서 대형 차량이 지나는 만큼 학부모들 불안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에 가는 길에 큰 차들이 쌩쌩 달려와서 무서워요. 구름다리가 생겨 안전하게 유치원에 가고 싶어요. 그 유치원에 저희가 인접해서 공사 현장이 3곳이나 있는데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 덤프트럭이나 아니면 램콘차처럼 큰 차들이 매번 신호위반을 해서 저희가 많이 민원을 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그분들 조심하시겠지만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서 지금 등교를 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어 뭐냐면 학교 등하교 환경 개선비로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시의 방침으로는 구름다리를 설치를 안 하는 게 방침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좀 지원하려고 시에서 안 받는 거예요. 유치원 가는 길이 무섭다는 아이의 말이 오래도록 가슴이 남는 박 의원. 주민의 편에서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합니다. 저희 그 유일한 희망입니다. 많이 옆에서 격려도 해주시고 힘내시라고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 더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또 관련한 부처, 관계 부처를 찾아가셔서 직접 질타도 해주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 계속 얘기를 해주십니다. 저희는 그래서 의원님하고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직접 현장으로 나가봅니다. 박동현 의원의 지역구인 호매실 지역은 택지 개발지구로 새롭게 개발되면서 학교 설립 문제와 도로, 기반시설 문제 등 신도시 조성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았는데요. 박 의원은 그동안 이 지역 학교 설립과 증축 등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호매실로 165번 길 주변은 신규 주택단지에 현재 2천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공사 중인 단지까지 모두 완공되면 총 6천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요. 현재 능실유치원, 능실초중학교 1,800여 명의 학생들이 이 사거리를 통해 등하교를 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시 외 다른 안전시설물들이 없습니다. 보폭이 좁은 아이들이나 걸음이 느린 어르신들에게는 넓은 횡단보도를 걷는 일이 위험할 수 있죠. 그때 이렇게 꽉 밀리죠. 네. 엄마들이 픽업 차량이 나와가지고 조절. 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가고. 네. 박동현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시와 협의를 이끌어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구름다리를 설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구름다리 하는 데는 우리가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20억 정도나 25억 정도면 여기에 좀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에서는 지하도를 얘기해요. 지하도.
근데 지하도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는 저기 늦은 시간에는 사람들이 안 다녀요. 안 다니기 때문에 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우범지대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시의원하고 저는 도에서 하고 시의원은 이제 시에서 하고 해서 서로 협조해 갖고 구름다리 꼭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을 두루 살펴야 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위원으로 또 지역구 굵직한 현안까지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박동현 의원. 그를 필요로 하는 현장이 많기에 그의 하루는 누구보다 짧게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에 정치할 때 제가 한결같은 박동현이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결같은 박동현이 되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겸손하면서 도민들, 시민들, 지역 사람들, 지역 분들을 얘기를 경청하면서 그다음에 좋은 정책이나 조례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항상 주민의 편에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박동현 의원.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는 그의 모습에서 경기도의 밝은 내일이 엿보입니다. 박동현 의원의 하루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탈하고 서글서글한 웃음과 말투로 주민들과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오래된 친구 같고 삼촌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지역 주민들도 더 편하게 민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믿고 의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경기도 추경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박동현 의원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정도포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